사이다 무비튼.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던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휴식을 가지고 수분을 보충하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나 싶어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길래 냉큼 받았더니 다은이가 얼굴과 왼쪽 팔을 크게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네 라고 장모님은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더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을 설명하니,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보고하고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닌가? 어서 안 가고 뭐하나? 라는 꾸지람을 듣고 서둘러 조퇴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운전대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엉두르며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집에는 집사람의 모습도 장모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근처 이웃들이 집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제서야 집 주변을 살펴보니 집 앞 도로에는 상당한 양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장모님의 전화에 따르면 집사람이 얼굴과 팔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만 했지 그 외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기에 사방에 흩뿌려진 핏자국들을 보며 혹시 칼에 찔린 것은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가, 내 머릿속에는 가진 끔찍한 장면들만이 차례차례로 떠오르고 있었다. 집 앞에 모여든 근처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다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이었던 탓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걸로 보아 큰일인 것은 분명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도 모르다니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아내는 얼마나 다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하염없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나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터라 눈치채는 게 좀 늦긴 했는데 큰 상처를 입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아내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지 않은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혼자 멍하니 집에 있다 보니 불길한 상상들이 꾸역꾸역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해보니 아내로부터의 전화였기에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진수씨, 응급처리도 받았고 치료도 잘 끝났어. 곧 집으로 갈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차게 들렸다. 순간 불안과 걱정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나도 모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화를 내고 말았다. 금세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큰 소리 질러서 미안. 괜찮은 거지? 아까 장모님 연락받고 집에 와보니 집 앞이 온통 피바다에.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안정을 되찾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집안 청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깜짝 놀라 2층 창문에서 내다보니 큰 개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부부에게 으르렁대고 있었다고. 마침 마당 청소를 하고 계시던 장모님이 빗자루를 들고 큰 개를 막아서셨고 그 모습을 본 아내도 현장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는데, 나가서 보니 그 대형견은 아무리 봐도 투견처럼 보였고 장모님이 빗자루를 치켜들자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기에 행여 장모님께 달려들까봐 걱정이 된 아내는 큰 개의 목줄을 집어들고 장모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집사람은 여자치고는 제법 힘이 센 편에 속했지만 큰 개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개 주인이 달려오게 되었고 상황은 겨우 정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사고는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위험에 처했던 부부와 그 부부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라고 하기엔 제법 큰 개에게 다친 데는 없으시냐며 접근했고 자기보다 큰 개의 위협에 날카로워져 있던 작은 개에게 얼굴과 왼팔을 물어뜯기게 되었던 것이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예민해져 있던 개한테 부주의하게 갑자기 다가갔으니까. 그 노부부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내는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성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들어서는 아내를 보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치료가 끝났다곤 하나 아내의 얼굴과 팔에는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 뭐야 이게 대체 어디가 괜찮다는 거야? 당장이라도 욕설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별거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내는 천상 여자였다. 짐승에게 이런 큰 상처를 입었는데 웃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내 걱정을 줄여주려고 필사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아내는 그 지경이 되어서도 남의 걱정을 하고 있었다. 노부부 두 분이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야.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아니, 얼굴이 그 지경이 되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린가? 남자는 얼굴에 흉터 한두 개쯤 있어도 별 문제 없지만 여자 얼굴에 흉터라니.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냐는 말이다. 충격과 슬픔에 울고 소리쳐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왜 아내는 이 상황에 남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걸까? 아프지도 않은 걸까? 슬프지도 않은 걸까? 바보같이 왜 이렇게 착해 빠진 걸까?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다. 최악의 경우 아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나 역시 감정이 불안정해졌었나 보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결국 나는 한심하게도 다친 아내에게 위로까지 받았다. 하지만 역시 그런 아내의 행동들은 나를 걱정한 연기였다는 것을 사건이 벌어진 이틀 후 한밤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깰까봐 살금원이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눈치챘었지만 다친 곳이 많이 아픈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물린 상처는 보통 봉합 없이 소독만 한 후 상처가 아물길 기다리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한다. 아내 역시 신경이나 인대를 다친 것은 아니긴 했지만 제법 깊은 상처였던 탓에 아픔과 동시에 발열까지 일어나서 고통스러웠을 텐데 평소처럼 항상 밝게 웃는 표정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있어 상처의 아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엄마에게 큰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던 그 순간, 그리고 개가 달려들어 자신의 팔과 얼굴을 물어뜯는 그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구하려고 큰 개의 목줄을 잡아끌면서 각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들 수 없게 된 것이었으리라. 내가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된 건 한밤중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에 저렇게 홀로 숨죽여 울고 있는 걸까. 매일 밤 혹시라도 내가 걱정할까봐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저렇게 혼자 울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말을 걸고 말았다. 미안. 나 때문에 깼어? 라며 급히 눈물을 훔치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불쌍해서. 그랬어? 많이 무서웠지.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결국 그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아내의 가슴속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을 울고 난 아내는 천천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줄을 내 팔에 칭칭 감았었어. 울먹이는 작은 목소리로. 나도 학창시절에 큰 개가 달려들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개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래봤자 개지 뭐 라는 생각으로 개를 놀렸었고 개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에게 달려들었었다. 다행히 개 주인이 목줄을 빠르게 잡아챈 덕분에 다치진 않았지만 큰 개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걸 직접 당하고 보니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내는 나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한 것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아내의 팔이나 얼굴의 상처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법. 외상을 흉터 없이 치료할 정도의 의학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히 치유되지 않는다.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자기를 지키려다 개에게 상처를 입은 딸이 행여라도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트라우마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아내를 정신과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내는 행여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내색을 하지 않은 통에 한바탕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착각할 뻔하기도 했으니까.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주고 싶었다. 아내의 상처의 회복은 더디었으며 겨우 완치가 되긴 했으나 얼굴과 왼팔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았고 왼팔은 후유증까지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뭘. 전혀 불편하지 않아. 라며 밝게 웃어 보였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왼팔의 감각이 둔한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했다. 불편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개주인인 노부부로부터 치료비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 얼굴에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치료비 받았으면 됐지. 뭘 그래. 라고 하지만 나나 장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내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노부부는 지금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다행히 노부부로부터 성형수술 비용을 대겠으니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 아내의 상처 정도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비용을 대겠다고 하시니 고맙게 받기로 했다. 물론 노부부 쪽에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끼어들어서 멋대로 다친 건 아니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나 역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내가 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꼭 이렇게 다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만에 하나 아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내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집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피자국들을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절망과 공포가 잊혀지지 않았다. 설령 아내가 흉터가 크게 남을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아내가 이런 큰 일을 당할 때 곁에서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 두 부부에게 남은 삶 동안 아내가 더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